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지금 경제는 최배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째깍.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왔나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8월 1일이 뭐 시한이죠. 트럼프가 얘기한 시한, 물론 그 시한이라는 게 늘 바뀌었던 트럼프긴 하지만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각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보셨겠지만 일본에 이어서 또 밤새 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EU도 15% 관세율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폰데어라이엔과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거 잠깐 봤는데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15%를 그냥 다들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일단 일본 협정을 어떻게 보였어요? 협상.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협상이 잘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다들 지금 협상 전략이 남들이 먼저 하는 거 보고 좀 따라가 보자 약간 이런 태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협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고 끝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월 1일 시한이 대부분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네. 좀 한 번 정도 뭐 협상을 이렇게 결렬시키고 네. 또 뭐 협상력을 연기시키고. 높이고 막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은 이제 한 번에 그냥 결론을 냈고요. 그러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을 하나 제시해 준 거죠. 15%. 15%. 예. 그런 면에서 이유도 이제 밤에 이제 결론이 났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대세를 따라가는 분위기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관세율 15%가 지금 다가 아닌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라고 지금 일본도 약속했고 EU도 약속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라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를 우리도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투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보면 일본도 15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1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일본 15 했다고 우리는 10이면 안 돼? 그러니까 목표치는 항상 크게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50, 40 얘기했다가 15%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한 많이 한 것처럼. 것처럼. 그럼 우리도 아니야 5% 할래. 예를 들어 뭐 2% 원래 우리 한미 FTA 무관세였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라고 세게 얘기해서 한 10으로 잘라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 협상단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네. 15% 야 저게 마지막인가 봐. 저는 이거 굉장히 비굴하다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쌀 수입을 더 개방하랄지 네. 아니면은 소고기도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네. 이것도 이제 확대하라고 지금 이제 농수산물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네. 이제 지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력한 어떤 국내적 요구가 있어야 여론이 있어야 그렇죠. 이런 거에 협상력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 그 농수산위 위원들이 네.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액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말씀대로 국회건 언론이건 뭐 이 시민단체건 대정부의 간에.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지를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국내 그렇죠. 여론을. 근데 이제 네. 언론도 15%야 이것만 해도 땡큐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핑계거리, 국내에서 이렇게 지금 여론이 안 좋다. 우리 이거 협상하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를 언론이 전혀 안 도와주고 뭐 이 정도만 해와라 이렇게 톤을 잡고 가는 것 같길래 그게 무슨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개인적으로 네네. 있고 비근한 예로 뭐 좀 오래전 얘기지만 2003년에 그 당시 부시가 이라크 파병 한국에 엄청나게 압박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우리 외교관들 협상관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에서 그렇죠. 파병 반대 여론이 정말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그때 외교부 앞에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뭐 국민들이 이제 뭐 진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게 파병이 말이 되냐면서 뭐 진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막 그 불신이 높아지는 네. 여론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협상에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미국의 협상 기술이 탁월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뭐 몇 달. 예,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국가마다 관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자신들의 요구안을 내놓는 기간까지도 굉장히 피말리게 만드는 과정이고 계속 물밑 협상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나라는 했죠.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잠시 정부가 네. 좀 이렇게 정지된 상황이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 협상이 깊게 가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거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타결 시점이 됐구나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상 기술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좀 한번 또 뭐 보는 거죠. 저는 탁월하다는 좋은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어저께인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2023년 기준 우리 GDP 예.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15%인데 예. 우리나라가 27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엄청 거죠. 높죠. 예. 그리고 제조업 비율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출 의존도가 수출은 높다라는 것 높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상이라는 걸 저도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15%도 그런데다가 5,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예. 이 이유도 부분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유도 지금 벌써부터요. 예.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 누구 말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공동선언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촉발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5,500억 달러 뭐 수익의 90%내 거라고 트럼프가 또 성질 급하게 X에 뭐 이렇게 소셜에 올렸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27%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렇죠. GDP의 44%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44%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대미 의존도가 한 19% 정도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5,500억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은 한 760조 원 정도 네.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협상이 됐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 말씀대로 양 국가가 뭐 이렇게 협약서나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말로 서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 그냥 소셜 미디어에다 올려버리고 일본은 약간 당황한 듯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제 이제 6천억 달러 네.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돈은 한 830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의약품이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은 의약품 다 들어갔다. 근데 어. 또 이유는 안 들어갔다. 아 그래요? 지금 네, 말씀대로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미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남겨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로 협상하고 일단 끝내는 상황이고 뒷단에 가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장관급들이 가가지고 고위직이 다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라는 거를 먼저 말로 일단 말로 이제 공식화시키고 이제 그거에서 또 틀어지면 그걸 빌미로 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이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장관급 이제 회담이 곧 이제 이번 주에 열릴 텐데요. 그렇죠. 이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나서 장관급 회담에서의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또 우리는 후속 작업이 진행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명확한 부분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뒤에 또 계속 어떻게 보면 끌려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협상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또 불만인 게 일본과 이제 협상했을 때 일본이 뭐 5,500억 달러를 그 투자한다고 일단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자란 거 아니야? 거의 이런 식의 논조도 또 네. 있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언론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명목 GDP보다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일본 GDP, 규모에 비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높죠. 그렇다면 네. 저쪽에서 예를 들어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5,500억 달러면 우리는 한 2,700억 달러 그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명목 GDP 같은 걸 반영해서 투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 5,500 불렀어. 그럼 우리는 뭐 한 4천 정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논리도 없어요.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하고 이런 소통 과정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와 소통. 예, 이게 정부가 전략을 짤 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 정부 여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국적인 여론과 그다음에 또 국회와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네.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협상을 하는데 국회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 좀 전략들이 조율이 이제 있어야 조율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무너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나 국회의 관계들이 다 무너진 것이 지금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최이배 전 의원한테 저번에 삼성 얘기하다가 막 화를 내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일본 정부의 협상 협상 얘기하다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언론을 오늘은- 보다가 주말 내내 네. 너무 혈압이 올라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질문 좀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워낙 항상 노골적이니까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어. 잘해봐. 뭐 이렇게 됐고 네. 어쨌든 한번 캔슬됐던 그 스캇 베센트 예. 세무 장관하고 우리 장관하고 이제 2+2 이번 주에 협상을 한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시한이 8월 1일이기 1일이니까 때문에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뭘까요? 네, 음. 잘 될까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에는 뭐 그 일본이나 EU만큼의 대규모 투자는 솔직히 말씀대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IRA 이미 그 당시에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IRA법의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기로 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네. 그걸 또 다 전면 지금 뭐 네. 안 하겠다, 뭐 수정하겠다 이러면서 네. 조금씩 바뀌었어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30년까지 받기로 했던 세액공제가 뭐 29년으로 줄어든다거나 뭐 약간의 그런 변동이 있고 삼성도 한 2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200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부분도 공장의 뭐 이런 그 건설 과정에서 네네. 뭐 여러 가지 투자 세액 공제 하기로 했던 걸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격이 주저하고 크네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 규모도 최대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끌어올려야겠지만 지금 미국이 정말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농산물 이제 수입 개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광우병 광우병이, 문제가 네. 크게 국내에서 여론이 커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도 꾸준히 해가면서 국내 이제 그 농촌 지키기 뭐 농업 지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협상 과정에서 매번 그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내놓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뭐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고 우리 걸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할까?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조선업종이거든요. 조선업 이게 중요하죠. 미국이 중국의 지금 엄청나게 이쪽 아시아의 해양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인도네시아 쪽 그 인도양까지 그 네. 폭넓게 바다를 이제 다 통할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대만과의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쪽 이제 태평양에서 이쪽 인도양 쪽으로 계속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갈등 구조에서 이제 큰 게 이 항공모함 같은 큰 배들을 미국에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건조를 해요. 배를. 네. 그 이제 이게 세계 바다에 떠 있다가 어디선가는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받으려고 다시 또 버지니아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에 그런 기지, 아시아에 그런 기지가 조선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조선업종의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태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서 관심 있다라고 이미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조선은 이번 협상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서도 보면 군산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조선소를 이제 크게 지었다가 아, 군산. 예, 네. 그 조선소가 굉장히 이제 그 아, 물량이 맞아요. 부족해지면서 지금 거의 가동이 50%도 안 되게 이제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군산에는 또 미군 비행 그 공군 비행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군사 요충지로서의 미국은 군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이게 대중국과의 어떤 그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그 지금 좀 가동률이 낮은 이 조선소를 네. 이 미군 군함들의 MRO 기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계속 이런 조선 업종이 이제 미국은 완전히 이제 사양 사업이 돼가지고 네.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시 키우고 싶어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됐지만 하나. 네. 이런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 가능성에 큰 어떤 중요한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일본은 생각보다 조선업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뭐 미국 자체에서 조선 배를 그 만드는 거 한마디로 네, 그리고 뭐 건조하는. 기술 건조하는 거 기술 이전 뭐 인력 일단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게 네. 기술하고 인력 그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번에 협상할 때 아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돈 투자는 할게. 근데 한국은 아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사람도 길러주고 기술도 줄게 거의 약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비교를 그러니까 하면.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럽 쪽이 굉장히 이제 배 건조 기술이 뛰어났다가 워낙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거기도 그게 사양 사업이 돼가지고 이제 네. 사라졌죠. 그래서 뭐 말미의 눈물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스웨덴의 큰 그 말미에 있는 큰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 조선소가 문을 닫고 그 크레인을 네. 현대중공업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매라는 곳이 이제 많이 알려졌고 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조선업이 발달돼 있다가 네. 또 이제 일본도 그게 점차 이제 제조업이 사양 사업이 돼가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 이제 건조량은 가장 많습니다. 네. 양으로는. 근데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의 그 세계 기업이 너무나 기술력이 좋아서 세계 시장 나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제 한번 조선업이 오히려 우리도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다시 살아나는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이런 요구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유수한데 이제 제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조선업 힘들 때 이분들이 대거 이제 어떻게 보면 흩어져 가지고 네. 은퇴를 하셨어요. 다른 직종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 많이 가고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또 용접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종에 이제 저희도 인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오히려 그래서 그 네팔 같은 데서 네. 그 저기 산업 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네. 용접 가르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제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기술력으로는 유지하지만 제조하는 실제 그거는 이제 중국에 넘기거나 뭐 동남아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원한다면 네. 미국 쪽으로 가서 우리가 제조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조선소 거기에 짓고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거기에 이제 인력들을 여러 이제 훈련시켜서 진짜 용접 시키고 네. 그래서 배 건조하고 그리고 그 유럽에도 팔리고 한다면 네. 뭐 우리 조선 업종을 꼭 한국 국내에서만 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히 한번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카드들 사실 반도체부터 조선까지 우리가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우리는 뭔가 미국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또 협상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큰 그 어떤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좀 결론적으로 조금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자면 그러니까 조섭이든 반도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쪽은 좀 그쪽에
미국에 투자를 좀 주어주고, 하고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혹은 쌀 이 부분은 약간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유럽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카드를 내놔야 될 것이고 그 네. 카드는 지금 이미 나온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조선 그다음에 농산물 그다음 반도체 당연히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계획했던 것들 실행하는 것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묶어서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협상 시한을 넘긴 국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 거의 막바지에 지금 밀렸거든요. 8월 1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벤센트 장관하고 우리 구윤철 기재부 장관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외교적인 결례라고 뭐 이제 평가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 끝나고 이제 오늘 내일 또 중국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밀려서 우리는 이제 30이나 31일 이제 네. 양일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8월 1일 넘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 저는 좀 과감할 필요도 있다. 시간을 넘겨도 그게 뭐 몇 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 이틀, 네.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한번 우리도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좀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일본이 그래도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약간 갸웃했던 그 이유는 일본은 미국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그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막 7차, 8차 협상까지 가고 굉장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기한 내지만 기한 내.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정부 시작한 지 이제 2달도 안 안 됐어요. 됐고 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캔슬도 네가 했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그리고 네. 한미 FTA 그 문서 들이미면서 들으면서 네. 예.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뭐 협상해도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이게 한번 또 맺어놓으면 한참 가잖아요. 이번에 그럼요. 잘못 예.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관세로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네. 온풀법. 저 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의원님 이 온라인 플랫폼법 줄여서 온풀법 온풀법이라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뭔지. 네. 플랫폼이라고 이제 하면은 되게 이제 추상적인데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네, 동네 시장이 이제 만들어진다. 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장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는 네. 뭔가 물건을 팔러 온 사람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만나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더 얻게 되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든 거죠, 시장을. 그걸 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재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많은 네이버 쇼핑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이 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공간을. 그리고 팔러 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공간이었고 누가 관리하지 않고 솔직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자기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네. 관리자의 역할인데 그렇죠. 지금 온라인상의 플랫폼 회사들은 어느 순간 그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유지해야겠다라고 했다가 네. 이게 장사가 되는 상품 같네. 내가 이거 뭐 팔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개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거를 팔려고 하니까 네. 남의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다 놓겠죠. 그렇구나. 내 거를 앞에 놓고. 이게 이제 지금 플랫폼이 뭔가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겠다라고 나온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이제 법률입니다. 취지는 네. 너무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걸 지금 미국 하원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그쪽에서 그래서 왜 이제 시비 거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예로 들었던 플랫폼 두 곳은 네이버하고 쿠팡인데 네. 뭐 물론 뭐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고 뭐 미국에 소재돼 있지만 국내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내 기업처럼 인식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영상을 만든 사람과 영상을 보러 온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데 여기서 어느 순간 이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는 유튜브가 물론 여기서 자기 영상을 팔진 않지만 이걸 보려면 내가 하는 서비스를 너는 가입해야 돼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문제됐던 게 유튜브가 음원 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음원 서비스를 이용해야만이 이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만든 유료 서비스를 네. 유지했다가 네. 이거 끼어 팔기다. 그러네요. 이제 공정거래법상 많은 독점 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나 상품 하나 더 만들어서 끼어 팔면서 그쪽 분야의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공정거래법에 끼어 팔기가 굉장히 나쁜 그렇죠. 그 저기 시장 행위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제한다. 규제를 하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유튜브 등 이제 외국계 많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인앱 결제라고 해서 그 어떤 콘텐츠를 만든 뭐 게임을 만들거나 뭘 만든 사람이 그걸 팔려고 플랫폼 구글 저기 그 아이폰에. 애플 이제 네. 스토어에 들어오면 그걸 팔 땐 우리 거의 결제 수단만 사용해라. 맞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또 네, 받아먹는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규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많은 그 플랫폼 기업들 이제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이미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점점 불공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그 기업들도 다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왜 우리나라 기업을 니네가 규제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인앱 결제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규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네. 전 세계 다른 공정거래위원회들이 우리도 규제할 거야라는 이제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이 아이쿠야 하면서 이제 저놈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건드려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서 네. 미국 하원에서 지금 하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는 끼워 팔기란 좋은 것이라고 뭐 브리타니카 뭐 어학서적에도 나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괜찮은 거예요? 이 끼워 팔기가? 그러니까 미국도 자체적인 규제를 하려고 네.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노력했던 것이 그냥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 물거품 됐어요. 그런 거 그래서 많죠. 네. 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뭐 소송도 하고 그렇죠, 또 뭐 그렇죠. 이제 가다 보니까 연방 정부가 바뀌니까 연방 검찰이 바뀌고 연방 검찰이 바뀌니까 갑자기 기소했던 것들을 취하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재판 가가지고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판결이 기업에 유리하게 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미국의 뭐 독과점 기업들 예를 네. 들어서 SNS를 하고 있는 X 네네. 만든 사람 그 회사의 주인이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이 더 독점화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다른 국가의 공정이나 이런 법률마저도 지금 간섭을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본인들 내부에서 그 이러한 일을 다른 나라까지 같이 하도록 예. 같이 기업에 유리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그 작전에 들어간 거네요. 들어간 거죠. 쉽게 예. 말하면. 근데 이게 당연히,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이 독점이 이렇게 강화되면 네. 결국 소비자 후생이 이제 저해된다라는 게 뻔한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손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워낙 좀 친기업적인 친기업적이기도 하고 이 사고 체계나 이게 좀 다르잖아요. 독특하죠.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독점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또
규제적인 선도를 네. 할 수 있다. 이미 애플 인앱 결제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과감하게 한번 이거는 우리가 시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소비자를 위하는 건데 미국 하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들은. 없죠.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지나친 내정 간섭이네요. 간섭이에요. 정말 이건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허용되지는 않는 예전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요즘은 이런 뭐 벌어진 거죠. 새로운 일들이 워낙 자주 터지니까. 네. 하긴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 소식에 자기네들이 놀라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이거 정도는 뭐 약과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최이배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